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부수가 들어가면 뜻을 담당한다고 했지요. 말씀원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말과 관련되고 말과 하는 모든 행위들을 관련이 되는 한자가 되는데요. 오늘은 말씀원이 들어가는 한자고 이 말씀원이 들어가서 공부와 관련된 한자들을 좀 모아봤어요. 말씀원이 들어가는 한자들은 상당히 많고요. 제가 8개에서 9개 영상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고요. 우리가 말씀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말과 관계되는데 오늘은 이 한자가 들어가면 공부와 관련된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가르칠 혼자인데요. 당연히 말씀원으로 가르치고요. 뒤에 있는 한자 내천을 썼는데 내천차는 물이 흐르는 모습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도하더라 라고 해서 가르친다라고 표현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이 들어간다는 한자는 뭐 훈장님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뭐 급훈이라든지 뭔가 가르치는 거 할 때 쓰겠지요. 두 번째 한자를 보시면 익힐 땅자가 되는데요. 말씀원을 보시고 뒤에 있는 한자를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원의 뒤에 있는 한자는 뭔가를 얽어맨 한자라고 해서 얼굴구라는 한자인데요. 나무를 얽어맨 모양을 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말씀원 더하기 얼굴글을 해서 익힐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진 말을 계속 익히고 외우고 배우고 할 때 쓰는 한자가 돼서 우리가 뭔가를 복잡한 걸 배우는 걸 강의를 듣다, 그걸 하는 지도하는 사람을 강사다, 그런 강의를 하는 곳을 열었으면 개강이다, 그 강의하는 곳을 닫았으면 폐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얼굴구는 복잡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언어, 뭐 어떤 텍스트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히다, 이렇게 얽어매여 있는 말을 익히다, 공부하다, 강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가 참을 인자인데 공부 어렵지요. 자, 공부는 나와의 싸움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 공부에 대해서 다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돼서 뒤에 인내하다, 참하다, 참다는 참을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공부, 말이라는 어떤 공부를 할 때 참고 하게 되면 그렇게 참고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해준다? 인정해준다 해서 알인이라고 합니다. 인정할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주다라고 할 때 쓰는 인, 뭐 허가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해준다는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물 날 때가 언젠가요? 나의 어려움을 누군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고 얘기했을 때 좀 감동이 오고 눈물이 핑 도는 코끝이 찡해지는 현상이잖아요. 한자에서도 내가 참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준다 할 때 알인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네 번째 웰송을 보면 뒤에 있는 한자는 용이나 통이나 이런 발음을 하는데 여기서는 송발음으로 변했고요. 이게 소술 용자예요. 뭔가 골목길 용이라고도 하는데 소술용이라고 하는 한자고요. 여기서 보면 소리를 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한 뒤에다 소술용을 넣어서 말을 하되 뭔가 소리를 내어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외워서 공부한다 해서 외송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한 친구가 모든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한 친구만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고 선생님이 빼주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는 공부하는 방법이 소리 내어서 암기하는 법으로 하는 친구인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다 조용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소리를 내야 공부를 하니까 걔는 집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허락을 했고요. 그 아이가 정말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여서 선생님이 흔쾌히 조건은 너의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너도 다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고 표현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모든 것을 소리 내어서 외워서 하는 친구였거든요. 앞에 말씀원을 쓰고 뒤에 있는 한자 소술용을 소리를 내서 소리를 솟게 하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5번을 보면 시험시인데 여러분 시험 정말 싫지요? 자, 시험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가 법식자예요. 다 똑같은 시험지를 봅니다. 말씀하는 여기 공부와 관련이 됐을 거고 뒤에 있는 한자 법식 다 규칙과 규격이 똑같은 한자를 보는 거,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 그래서 격식에 맞는 규칙에 맞는 것, 그런 시험 할 때 시험 시자가 되겠고요. 우리 입시 시험이다 할 때도 쓰겠고 시험할 때 당연히 쓰겠고요. 그래서 시험과 관련된 한자는 다 쓰겠습니다. 지금 5개를 배웠는데요. 다 말씀원이 들어갔는데 공부와 관련이 되고 뒤에 있는 한자들이 추가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나머지도 말씀원은 공부고요. 나머지로 해석을 하는 건데 6번째 보시면 말로 10가지를 센다 해서 공부할 때 꼭 우리가 인문학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열십을 써서 수를 세다라고 해서 계산계자가 되고요. 이 셀 계자는 내가 단계를 세워가면서 한다라고 해서 계획이라는 뜻도 있고 계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말로 열을 세다 공부하고 관련되고요. 2번째 공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책 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7번째는 말씀원 더하기 뒤에 있는 한자는 팔매자예요. 내가 말을 판다. 말을 어떻게 파나요? 지금 저도 여러분한테 지식을 팔고 있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제 지식을 알아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지식을 팔아요. 글을 읽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 그땐 드라마 같은 것도 없고 책을 읽을 줄 모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다리 밑에서 전기수가 책을 읽어줍니다. 아주 재밌게 읽어주죠. 읽어주다가 중요하고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에서 딱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뒷이야기가 막 궁금해서 돈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그 책을 읽는 양반은 그 돈을 다 챙긴 후에 돈 값어치만큼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애드리브, 더 많은 뭐 실감난 이야기를 했겠지요. 근데 돈이 조금이면 다시 말을 하다가 정지를 하고 그랬대요. 그런 직업이 있었대요. 그것처럼 말을 팔아요. 그래서 읽을독이라고 하고요. 어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구절이라고 하면 아래다가 읽는 법을 쓰는 걸 구절이라고 하는데 설총이라는 사람이 이두라는 글을 만들지요. 그때 당시에 한글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아래다가 중국어로 이렇게 읽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한글 밑에다가 한자로 도금을 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두문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구절도라고도 읽어요. 의미 2개라는 거. 일단은 읽을 쪽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러면 다독, 뭐 자세히 읽는다 그러면 정독, 책을 읽다 그러면 독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읽을 쪽도 공부와 관련되죠. 8번째는 논할론이어서 우리 논어할 때 많이 보셨던 한자인데 이 아래에 있는 한자가 주간이라는 한자예요. 이렇게 주간을 있는 한자인데 책이에요. 이게 책자고요. 옛날에는 대나무 주간에다가 책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다가 책을 다 연결해서 돌돌돌돌 말하고 다녀서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둥글륜이라는 한자예요. 둥글다 모아놓다라는 한자고요. 앞에 말씀하는 공부니까 공부할 책을 책에다가 다 기록한다. 그러면 그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다 좋은 책은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논한다, 토의한다 할 때, 토론할 때 논자가 되겠고요. 논어할 때 논이 되겠습니다. 말씀원도 공부지만 아래에 있는 책자가 공부와 관련된 한자를 도와주고 있어요. 마지막 평론할 평인데 뒤에 있는 평평할 평자를 써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사심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된다 해서 말씀원 더하기 평평할 평자를 쓰면 말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 해서 평가, 비평, 평론 이럴 때 쓰는 말이 되겠지요. 오늘은 말씀원과 관련된 한자를 좀 배웠는데 다 공부와 관련된 한자를 한번 배웠습니다. 한자에서 부수는 뜻을 담당하고요. 그 뜻이 들어가고 나머지들이 음과 그 한자의 의미를 좀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조합해서 보시면 한자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원과 관련된 한자로 올게요.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